요즘에 뭐 헐리우드 대작 같은 거 공개 그 개봉을 하면요 아이맥스 뭐 4DX 이렇게 해서 규모 큰 극장가들을 사람들이 찾아가죠.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옹기종기 모여서 보는 작은 영화관도 점차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업의 세계 시간에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에게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제작자가 아니라 영화관 제작자를 만나셨어요? 그렇죠. 영화관을 만드는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작은 영화관을 만들어요? 한 몇 명 정도 들어가는 영화관이에요? 최소 한 8석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는 곳은 한 16석, 한 20석 정도 되는데 아니 영화관이면 몇백 명 들어가기도 하고 작은 데도 한 100명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8명밖에 안 들어간대요. 작은 관이 한 123석 뭐 이렇게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20석 내외로 이렇게 좀 만드는 영화관입니다. 근데 더 작게도 만들 수 있고 조금 더 크게도 이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아파트나 건물에 보시면 뭐 커뮤니티 공간이나 자투리 공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 영화관으로 바꾸는 건데 국내에 이 비상설 영화관으로 등록된 영화관 중에 가장 작은 영화관이 6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굉장히 조촐하죠. 저희가 그 유튜브로 보실 수 있게 그 작은 영화관의 모습 화면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영화관이 제가 만난 분의 집에 있다고 해요. 그 엄청 잘 사시는 분입니까? 뭐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원래는 이 개인 집에 영화관을 만들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근생이라고 하죠.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건 좀 뒤에 말씀드릴 텐데 별도 문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문도 따로 설치를 해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내 집에 방 한 칸 영화 관람실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영화관으로요? 맞습니다. 그거를 다 만들 수 있습니까? 본인이 원하면? 뭐 행정적으로도? 행정적으로 이제 몇 가지의 조건들이 좀 필요한데 예. 뭐 부동산 용도 승인과 지자체 승인을 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간에 대한 기준은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없지만 이분이 정하기로는 뭐 층고 한 2.6m 이상 그리고 넓이는 한 20평 이상으로 정해놨는데 이게 브라운관의 크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놨다고 하고요. 이 비상설 영화관 제가 말씀드린 이 작은 영화관은 인허가 기준은 특별히 없고 사업자 등록증에 영화 운영업을 추가하고 지자체에 영화 상영업을 신고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송성희 님이 재벌집 회장님 집이 있는 그런 곳인 것 같네요 라는데 그게 아니라 작은 영화관 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사업자 등록증에 영화 운영업 이렇게. 그럼 이게 작은 영화관이 돈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근데 실제로 이 작은 영화관을 만드신 분을 만난 거예요? 맞습니다. 영화관을 만드는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어떻게 작은 영화관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분이 그 사실은 CGV 네. 국내 이제 대표되는 그 멀티플렉스. 영화관 멀티플렉스를 운영하는 회사에 예. 신입사원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 CGV의 전신이 그 CJ 제일제당이라고 네, 맞아요. 그 그룹. 거기에서 이제 TF팀을 이제 만들어서 8명이서 4명은 영화팀 네. 그리고 4명은 이 CJ ENM 음악팀 뭐 이런 쪽으로 나눠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CGV가 처음에 이제 탄생을 하게 되고 거기에 공채 1기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 회사에서 이제 들어가서 영화를 경험을 하면서 사실 뭐 필름으로 영화를 상영을 했었는데 이게 디지털로 넘어가는 디지털 시네마 전환기를 모두 다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즈니부터 뭐 워너브라더스 그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거대 스튜디오들과 협업을 하면서 산업 전체의 구조를 보고 직접 느끼면서 이 작은 영화관이 나중에는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한 10여 년 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극장에서는 영화 하나만 틀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뭐 동시 상영 같은 거 생기면서 뭐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생겼고 그다음에 멀티플렉스가 상영관이 여러 개가 있고 동시에 여러 영화를 내가 골라서 들어가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틈새 시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개봉작, 신작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가? 이게 왜냐면 작은 영화관에 그 영화 배급사가 이 영화를 공급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능합니까, 사실은 그게? 이 작은 영화관에서 개봉작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회사에서 그 배급사로부터 디지털 배급 계약을 네. 따내서 가능했던 건데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필름 영상기로 뭐 영화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디지털 파일로 상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유출 통제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디지털 파일 보안 시스템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배급 상영을 원격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구조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한 아파트에 이제 이 작은 영화관을 설치를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2월 5일 날 저녁 네네네. 7시쯤에 요즘에 그 개봉작 인기인 뭐 신의 악단을 틀어준다고 하는 네. 거죠. 그러면 이 영화를 보고 싶은 아파트 주민들은 미리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매를 하고 슬리퍼나 음료수를 딱 들고 내려갑니다. 아, 그냥 슬리퍼 신고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화를 관람하면 되긴 하는데 이 회사에서 이 전체 시스템을 원격으로 운영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 그냥 막 무단 복제되고 막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또 그 대형 영화 배급사에서 안정적으로 영화를 또 공급해 주니까 이게 또 신뢰가 필요하네요. 아니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이게 OTT 시대고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작은 영화관이지만 사람들이 또 모여서 보는 걸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현주님이 옛날에 TV 있는 집에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여 있었던 것 같다라고 또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4723님은 영화 시네마 천국 보면 영사기를 영화관 밖 건물 담벼락에다 쏴서 동네 사람들에게 영화 보여주던 그 명장면 생각나네요. 이렇게. 아, 이게 좀 낭만이 있습니다. 이 작은 영화관 그럼 이거 즐기려는 수요가 더 늘어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개인 취향이 뭐 중요시 되면서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영화관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뭐 MZ 세대 그리고 막 몇백석 규모. 그렇죠. Z 세대에서는 좀 부담을 좀 느끼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이제 뭔가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뭐 경험 때문이라도 작은 영화관이 앞으로는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분이 말씀하기로는 그 코로나가 터지고 영화관 매출이 70% 정도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관은 끝났다고들 업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덕에 잘 아시겠지만 뭐 넷플릭스 같은 이런 OTT 플랫폼들이 좀 호재를 맞았잖아요. 근데 이마저도 좀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영화관처럼 그 틈새 시장이 영화 분야에서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왜냐면은 영화관 가려면 차 타고 가서 뭐 주차하고 거기 뭐 팝콘 음료수만 해도 또 몇만 원 더 들고 막 이런데. 그렇죠. 가는 시간이 더 걸리죠. 그렇죠. 근데 동네에서 가볍게 가서 가볍게 보고 올 수 있다.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왜 수도권은 영화 볼 때 많은데 지역 같은 곳에서는 극장 찾아보기 또 힘든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누적 관객 수가 9,24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1년 전보다 16% 정도 줄었고 요즘에 지방 영화관 중에 폐업 절차를 밟는 곳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는 CGV 순천, 목포, 대구 등 12곳이 이제 폐점을 했고요. 메가박스도 대전점이 운행 중단이 됐고 롯데시네마도 극장 4곳이나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폐점하는 지방 극장 수가 좀 많아지면서 수도권과의 문화 인프라 격차도 커진다는 지적도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영화관이 문을 닫고 있는데 작은 영화관은 문을 열고 있다. 이게 혹시 지자체 차원에서의 수요도 좀 있을까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공공영화관이라고 해서 이 운영을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문체부와 한국 작은 영화관 협회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65개 지자체에서 72곳이 운영 중이었고요. 이 공공영화관이. 이 공공영화관은 상업영화관이 진입하기 어려운 좀 그 인구 소멸 지역이나 군소도시에 조성이 돼 있는데 보통 한 100석 내외로 상영관이 한두 개 정도, 한 2개관 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에 한 17곳, 전남에 13곳, 전북에 9곳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 뭐 지역과 그 지역 주민들은 이 공공영화관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게요. 예산이나 이 보는 분들이 좀 많지 않아서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이걸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작은 영화관의 세계 강웅민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